새누리당 전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대표,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친박계 의원들 8명은 하야를 하지만 건의를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절을 했다. 탄핵 절차를 고수했는데 아마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포함해서 탄핵 기각이 될 것이다. 100% 기각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기각이 될 경우 광화문 광장의 민심이 폭발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던 바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또 한마디 더 한 게 있는데 탄핵은 역사의 한 장으로 넘겨야 된다.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해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8년에 사실 문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기무사 사령부가 공수부대 등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문건이 그렇게 공개가 된 바 있는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의 인터뷰에는 사실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이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어떤 다른 사람인지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고요. 아울러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또 그 배경이 주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평론가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참 이 대목은 굉장히 위험한 또는 굉장히 무서운 사건 하나가 대선 전국에 터졌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기무 사령관인 조현천 전 사령관이 지금 도주를 해버렸어요. 미국으로 갔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네. 여권도 무효가 됐습니다. 안 오고 있습니다.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선 대한민국에 별 4개를 단 전 기무사령관이 대한민국에서 도망가지고 외국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권까지도 무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근거가 없으니까 딴 데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터지진 않는데 이번에 당시의 여권 안에서 실세 중의 실세인 김무성 전 대표가 네. 폭로를 했습니다. 이걸 신빙성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고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연예에서 나타났던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럴만한 일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뭐 사임을 하시라 물러나시라 등등 말 많았습니다만 그냥 밀어붙였단 말이죠. 저가 봐도 그것도 이상해요. 그냥 본인이 하야하면 될 문제거든요. 본인도 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하야 안 하고 충돌됐을 경우에 뒤에 나름대로 시나리오 이른바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얘기하면 딱 들어맞는 얘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당시 핵심 당사자는 도망가 버렸다. 그거를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했다. 이거는 지금 왜 그럴까? 지금 국민의힘은 당 대표 경선 앞두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도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납니다. 네. 이런 상황 안에서 적어도 자신이 이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잘못된 국민의힘 내부의 구태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은 개혁돼야 된다.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이 당을 망쳐보는 사람들이 네.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진실을 통해 가지고 자신도 목소리를 내면서 이 당을 좀 더 세실한 쪽을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폭로한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당내 대표 경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거로 봅니다. 앞으로 팩트와 관련해서 더 많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귀국 문제. 네. 그다음 그 당시 계획과 관련해서 내년 대선에 큰 변수 하나가 다시 터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큰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얘기를 또 하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교체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바로잡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방증은 그렇다면 이 탄핵 불복 목소리 등등 국민의힘 안에서 여러 갈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다 자칫 국민의힘이 도로 영남당, 도로 한국당, 도로 새누리당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이 발언을 굳이 이 타이밍에 꺼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주장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신문에 김용판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이
적폐 수사한 거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후보군에 지금 이제 나경원 이제 대표가 원내대표가 또 나오고 있고 그 뒤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있다. 이 얘기까지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정말로 보수 세력이 구주류 즉 친박 세력이 다시 컴백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이랬을 경우에 다음 대선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권 재창출 탈환은 불가능하다라고 김무성 대표가 봤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그걸 끄집어내서 소위 말하면 친박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거를 갖다가 견제하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수를 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탄핵 정국 때 민주당의 당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당 대표였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6년 말에 지금 청와대에서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 이 얘기를 했다가 사실 뭐 정말 엄청나게 뭐 당시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바 있는데 이 김무성 전 대표의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추미애 전 장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재수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고 그렇다면은 촛불 시위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광화문에 집결을 했을 거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계엄군과 대치를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은 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끔찍하게 목도하고 있는 버마의 사태가 아마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인가요? 그 기무사 문건 발견됐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 진전이 있었느냐?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을 갖다가 기무사 내에서 작성하라고 지시를 한 사람, 그 당사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별 4개가 도망갔습니다. 미국으로. 여권을 말소했는데도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4년, 거의 4년째, 5년째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대로 묻어둔다면 역사의 진실 하나가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그 당시에 5.18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거라고 그 누구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나오고 또 그런 증언이 나온 상태라면 여기에 대한 진실은 밝히는 게 필요하다. 좀 그런 점에서 재수사 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국한 뒤에 지금 종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평론가님, 못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안 잡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안 잡지는 않겠죠. 정부가 안 잡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못 잡고 있다 봐야 되겠죠. 못 잡고 있고 방금 박찬호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째 행방불명이 됐다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여권도 지금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 있는지 불법으로 해외에 이제 나들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거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재수사를 해야 된다. 재수사는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재수사의 요건이 확인됐을 때 재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수사의 요건은 확실하게 재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체가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없는데요. 뭐를 수사를 하죠, 지금? 그 문건에 내려 나왔던 것이고. 김무성 전 대표는 그냥 참고인 조사밖에 안 돼요. 재수사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재수사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재수사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해서 우리가 미얀마와 같은 그런 80년 광주 항쟁을 겪고도 아직도 군부 내에 또는 아직도 일부 정치권에 또는 기득권 세력 안에 이런 인사들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할 역사적인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더욱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국민적인 호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체포조가 아마 우리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저쪽 정당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저는 촉구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조현천 체포조가 만들어질 그럴 경우는 가능합니다. 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현천은 밖에 우리 국민들을 보면 압니다. 이제 아마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앞장서서 현상금 내걸고 국제사회에 요청을 하고 우리 정부도 요청을 하면서 체포할 경우에는 그때 체포와 동시에 끌고 오면은 한국에서는 재수사 가능하죠. 그 이전까지는 추미애 전 장관은 억울한 심정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걸 재수사 결정을 내리기는 아직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론가님, 제가 안 잡는 것이 아니냐고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떤 그 검찰이 됐건 군이 됐건 조력 집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대선 때까지 1년여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조력 집단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생활을 어떻게 생활하는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조력 집단이 초기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는 그 조력 집단 자체가 이제 들통이 나버리면은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를테면 뭐 조 장군님 해외에 한 1년만 있다 오십시오. 가족들하고 해외 쓰는 돈은 우리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계좌를 갑니다. 진짜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끊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게 길어져 버리면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범인을 도피 은닉한 범죄까지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끈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력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네. 초기에는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조력자가 만약에 지금 있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찾기도 쉽습니다. 조력자가 아니라 이제는 혼자 떠들고 있는 조현진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교민들이나 네.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서 잡는 경우에는 아마 조현진 장관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귀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이전과는 분명히 저는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